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소각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윤국 포천시장이 의정부시의 밀어붙이기식 소각장 건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적은 강우량과 마른 장마가 계속되자 연천군이 가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수장과 주요 하천에 가물막이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의 예산 가운데 도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공공질서와 교육 분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동성애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의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이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소각장 건립 철회를 요구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자일동 소각장 설치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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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포천시청 기자실에서 의정부시의 자일동 소각장 건립 반대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의정부시의 밀어붙이기식 소각장 건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일동으로 소각장이 이전된다면 포천 시민들이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세계문화유산인 국립수목원 5km 반경에 있어 자연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자리는 꼭 포천 시민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는 밀어붙이기식 자원회수 시설 소각장 건립을 철회하고 재검토하라. 이와 관련해 소우릅 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자일동 이전 대신 지금의 장암동 소각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각장 이전은 포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양주시 등 자일동 인근 지역 주민들과 소각장 이전 반대 시위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포천시뿐만이 아니라 인접 의정부시 자일동하고 밀락지구하고 양주시 대책위원장하고 지금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대해서 이제 포천시청에서 반대 시위 계획이 있습니다. 포천시는 의정부시가 인근 지자체의 동의 없이 소각장 이전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포천 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장외투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우리 의정부 소각장뿐만 아니라 포천시의 환경에 관련된 치명적인 일들은 다 같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쓰레기 소각장 이전과 관련해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포천 시민들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최근 적은 강우량과 마른 장마가 계속되자 연천군이 가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연천군은 양수장과 주요 하천에 가물막이를 설치하고 비상급수 간이 양수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위가 낮아져 취수 펌프 가동이 어려운 고문 양수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대해 정부가 대응 방침을 마련하면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일본 방문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앞서 안 시장은 27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제39회 한일 우호도시 친선 교환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시바타시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안 시장은 정부에서도 사태에 대해 촉각을 세우는 만큼 일본 시바타시를 현 시기에 방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예산 가운데 도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2주간 1,4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2.3%가 6조 8천억 원이 편성된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공공질서와 교육 분야가 그 뒤를 이었으며 문화관광과 환경, 교통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노동이 29.5%로 가장 높았고 보육가족 및 여성,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보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성애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성평등 기본조례를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성평등 조례안은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 등 성소수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해 성평등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안 되는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배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정하게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 복지를 지원하고 도민 강사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내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발달장애 아동들이 모여 공부하는 대안학교에 반가운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독서 인성교육을 해주는 도민 강사 윤미섭 씨입니다. 컵라면이라고 말한 친구도 있고 마이크라고 말한 친구도 있죠. 이렇게 보이는 거에 따라서 다 틀리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나와 생각이 다르게 답을 달 수 있다는 거. 평소 다양한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자폐 성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독서를 하면서 사회성을 길러주는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성 덕목의 중요성을 깨우치면 그 다음 시간 때는 그 인성의 저번 주에 배운 협동의 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볼 때 저 학교 가서 친구들 가방 들어줬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많이 보람을 느낍니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 등을 도민 강사로 양성해 지역 학습 공동체를 지원하는 경기도에 찾아가는 배움 교실. 오랜 기초 보충학습과 코딩, 문화예술, 인성 함양, 세계시민 교육 등 5개 분야의 942명의 강사를 양성. 이 중 400여 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도민 강사들은 도내 작은 도서관과 지역 아동센터 등 300여 곳을 방문했고 이를 통해 4만 4천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있지만 일할 기회가 적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또한 과외나 이런 여러 가지 방과후 학습에 굉장히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경기도 찾아가는 배움교실 학습 지원 신청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행복배움실로 하면 됩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설치돼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또는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청년 예술인의 자립을 위한 준비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도민으로 문학과 미술, 음악과 영화 등 11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입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300만 원씩 200명에게 모두 6억 원입니다. 문화재단은 최근 공모를 통해 300여 명의 지원자를 접수받아 심의를 거쳐 200명을 선정했습니다. 경기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가 한 곳에 담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됩니다. 휠체어나 전동기기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선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입구 경사로나 넓은 화장실 등 장애인 전용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떤 건물이든 휠체어나 전동기기가 들어가기엔 큰 불편이 따르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시설이 잘 갖춰진 음식점과 숙박업소, 문화관광시설 정보가 담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비롯한 전동기기, 유모차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편의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나 전동기를 타신 분들이
주변 편의시설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관련된 시설 점검 또한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편의시설 실태 조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시설 7,400여 곳을 모두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올 연말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경기주TV 한선주입니다. 경기도가 교수와 변호사 등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관을 운영합니다. 전문성과 실무 경력을 갖춘 68명의 감사관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조사와 감사에 참여해 자신의 분야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주요 업무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부패 취약 분야 감사, 부패 방지 청렴 정책 수립과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 등입니다. 위촉식을 가진 시민감사관은 오는 2021년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앞으로 의정부에선 건축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20가구 미만 다세대 주택도 시설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조례안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옹벽이나 석축, 지붕, 옥상 보수 등 공용 부분의 보수가 필요할 경우 사업비의 최대 60%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의정부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사업 대상 주택과 물량, 사업비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 조사 후 내년도 예산에 지원 사업비를 편성해 시설 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명 아파트 행복주택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주변 시세보다 집값이 저렴해 젊은 층의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에 위치한 행복주택입니다. 하얀 벽지와 밝은 베이지색 바닥이 깔끔한 모습입니다.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간은 약 6평으로 책상과 냉장고 등 기본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형 10평 공간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고 미닫이 문으로 거실과 안방을 구분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주거비가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가격 부담이 적다 보니 젊은 층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일단 돈이 훨씬 싸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신도시기도 하고 새 집이기도 하고. 지난 5월에 올린 양주 옥정 신도시 행복주택의 추가 모집 게시물은 조회수가 2만을 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의정부 지역의 경우 고산지구와 밀락 2지구 등에서 655세대를 추가로 모집했는데 게시물 조회수는 총 3만을 넘었습니다. 올해 전국 행복주택 1차 모집의 평균 경쟁률은 4.4대 1. 지붕 누수와 층간소음 등 부실공사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지만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을 갖춘 것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좀 곰팡이나 이런 결로 부분이 좀 심해요. 키우기엔 괜찮아요. 산책할 때도 있고 어린이집도 가깝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주거비 부담이 적은 게 제일 크기도 하고 전에 살던 집이 워낙에 비쌌어서 아무래도 신축이라 깔끔하고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냥 어린이집 보내기도 편하고. 올해 2분기 행복주택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화성, 동탄과 파주, 운정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2,800여 가구를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요란했던 소나기가 지나고 수요일부터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예상되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한동안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1도로 예상되며 최저 기온도 20도를 훌쩍 넘어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만큼 활동 시간에는 냉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음식이 부패하기 쉬우니 요리해서 바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